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국민의례는 애국가 1절 반주에 맞춰 약식으로 진행됩니다. 모두 왼쪽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나아가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만들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기조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바이러스에 지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생활화하고 있는 안전수칙이야말로 최고의 바이러스 예방 백신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 봉쇄나 지역 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지역 감염 신규 확진자 수는 일 평균 20-30명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K방역의 성공 덕분에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빠른 추격자가 되고자 했던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도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앞날을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일찍이 겪어오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고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넘어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유질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국판 유질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판 유질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 해냈습니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결코 한국만의 길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이 한국판 유질입니다. 튼튼한 고용, 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유질과 그린 유질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유질의 목표입니다.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 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혁신 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 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 조건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고용 불안과 함께 양극화의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 주체들이 위기 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한국판 유지를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대표 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유질과 그린 유질 분야에서 한국판 유질의 간판 사업이 될 10대 대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데이터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등 10대 대표 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 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습니다. 전 국민 대상 고용 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 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람 투자를 확대하여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과 직업 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유질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합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 함께 열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판 뉴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서 이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한국판 뉴딜인가, 그 추진 배경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년 초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대공황 이후에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코로나 위기를 여파를 비켜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수 부진에 이어 수출 충격,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바이러스 방역의 경우에 우리의 선제적인 방역과 우리 독특한 특별 방역을 통하여 코로나 위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소위 K-방역의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제 방역에 있어서도 세 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하여 60조 원 등 총 277조 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OECD 선진국들 그리고 G20 국가와 비교하여 우리의 경우 재정 투입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경기 위기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입니다. 그 이전의 세계와는 확연하게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먼저 거대한 산업, 경제 산업 구조의 변화 흐름입니다. 비대면과 디지털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저탄소와 친환경화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위기의 직격탄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특히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생계 위협을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경제사회의 취약한 연결고리에 대한 보강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반드시 극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버티기와 일어서기에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버티기와 일어서기에 이어 신속한 개혁을 통해 달려가기가 함께 이어져야 합니다.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 이것이 바로 한국판 뉴딜의 시발점입니다.
다음 한국판 뉴딜의 구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한국판 뉴딜은 우리만의 강점과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전략하에 변화와 미래에 대비하는 국가 발전 전략이자 대국민 약속입니다.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 이것이 바로 한국판 뉴딜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위험을 극복하면 기회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향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불평등 격차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판 뉴딜의 전체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튼튼한 디딤돌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두 축이 함께 서 있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한국판 뉴딜은 재정 투자가 중심이겠습니다만 규제의 혁파와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재정 투자는 단순히 마중물입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민간이 대규모 투자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등 화답하는 펌프질이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그리고 그린 뉴딜은 왜 중요하고 절실할까요? 지금 디지털화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의 전환 속도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들을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 촉진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또한 절실합니다. 저탄소 그린 경제 역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고용 충격, 소득 격차, 복지사회 사각지대를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이제 더 두터운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 주체들의 복원력을 강화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산업 핵심 인재를 갖다가 양성하는 등 사람 우선 가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포용적인 사람 투자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판 뉴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후보템으로 상징되는 미국판 뉴딜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토목사업과 구별되는 디지털 그린 인프라 작업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댐 구축과 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토대 구축 작업입니다. 그린 에너지댐처럼 저탄소 경제 또 환경 친화적인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선도 프로그램이고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 성격도 지닌다 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은 9개 분야의 28개의 프로젝트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DNA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4개의 역점 분야의 12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린 뉴딜의 경우 전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개의 역점 분야의 8개의 프로젝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의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는 고용사회 안전망과 4담 투자라고 하는 2대 역점 분야의 8개의 프로젝트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28개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선정되었을까요? 다음과 같은 5개의 기준하에 매우 엄격하게 선정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즉,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파급력이 큰 사업, 단기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디지털화와 그린화와 관련해서 체감도가 높은 사업,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마지막으로 민간 투자를 확산하고 파급력이 높은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은 160조 원이 투자됩니다. 국비 114조 원, 지방비 25조 원, 민자 20조 원이 투자됩니다. 이와 같은 160조 원 투자와 함께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에서 90만 개, 그린 뉴딜에서 66만 개,
안전망 강화에서 34만 개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디지털 뉴딜을 갖다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까지 58조 원을 투자하여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옷을 입히겠습니다. 9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의 첫 번째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DNA 생태계의 강화입니다. 공공 데이터 14만 개를 공개하여 데이터템을 구축하고 8,400개의 기업에게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에 대한 극복을 앞당기고 새로운 산업의 부가가치화를 창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5G와 AI를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접목 융합하고 정부 부분에도 5G와 AI 기반의 지능 정부로 탈바꿈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두 번째는 비대면 산업의 육성입니다. 초중고의 고성능 와이파이를 2020년까지 100% 구축하겠습니다. 온라인 공간 어디에서나 학습과 소통이 자유로운 스마트 학교도 만들어갈 것입니다. 스마트 병원 18개를 구축하고 폐암과 당뇨 등 12개의 질환에 대해서는 AI가 정밀 진단하는 닥터 앤서 2.0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온라인 시대의 소상공인 대상 10만 개의 스마트 상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의 마지막은 SOC 디지털화입니다. 도로, 항만 등 국가 SOC의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 시티, 스마트 산단 등 도시와 산단 공간 역시 디지털화하겠습니다. 물류 체계를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똑똑한 SOC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만들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그린 뉴딜의 현미경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 산업의 생태계를 지원하며 장차 탄소 넷제로 사회도 적극적으로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25년까지 73조 원이 투자되고 일자리는 66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린 뉴딜의 첫 번째는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 호부터 그린 리모델링을 시작하여 제로 에너지가 본격 착수됩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학교는 리모델링과 디지털화와 그린화가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소위 그린 스마트 스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그린 도시 25곳을 조성하고 노후 상하수도관에 대해서는 AI를 접목하여 스마트 관리 체계를 통하여 깨끗한 물도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의 두 번째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입니다. 먼저 에너지 효율을 위하여 지능형 전력망치를 구축하고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 대는 조기 폐차 지원하여 그린 모빌리티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뉴딜의 세 번째는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의 구축입니다. 생물 소재 산업 등 5개의 선도 분야에 녹색 융합 클러스터 6개소를 구축하게 됩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 10개소와 스마트 생태 공장 100개소, 크린 팩토리 1750개소를 구축합니다. 이와 같은 녹색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녹색 기술 R&D와 모험 자본 공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의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입니다. 25년까지 28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34만 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먼저 고용 안전망의 강화입니다.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작년도 1,360만 명에서 2025년에 2,100만 명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내년 1월 1일 전면 도입 시행하고 산재보험 특고 적용 대상도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을 좀 더 촘촘하게 보호하도록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도에 완전 폐지합니다. 아울러 한국병 상병 수당과 관련하여
연구 용역을 거쳐 2022년도에 시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확대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안심하는 그러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람 투자입니다. 미래 고용시장, 미래 고용구조의 변화에 맞추어서 AI, 소프트웨어의 핵심 인재 10만 명과 녹색 융합 기술 인재 2만 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적응형 직업 훈련 체계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와 벽지 등 1200개소의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20개의 프로젝트를 융합하여 10대 대표과제, 10대 시그니처 사업으로 압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판 뉴딜이 추진된 이후에 새로운 미래상입니다. 똑똑한 나라, 미래산업과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국가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한 정부, 스마트한 국토, 스마트한 산업으로 국민들의 삶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린 선도 국가, 과감한 녹색 선언과 혁신적인 녹색 산업으로 그린 경제, 저탄소 경제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탄소 넷제로를 지향하며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와 환경 논의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실업 불안에서 벗어나고 소득과 지역 격차로부터 결코 좌절을 겪지 않는 그러한 포용국가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 투자를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후속 조치 추진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성공 여부는 협업과 실행이 관건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통령님이 주재하시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설치하겠습니다. 그 산하에 내각에는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를, 당에는 당 K 뉴딜위원회와 총괄본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업이 강화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2020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코로나19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번진 2020년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후대 세대들이 2020년을 K방역으로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선도국가를 하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첫 5년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판 뉴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전환의 문을 지금부터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와 AI로 똑똑한 나라, 친환경 그린 선도국가, 그리고 국민이 따뜻하게 보호받는 나라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께서 한국판 뉴딜 대표 사업과 제도 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정식입니다. 오늘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민 여러분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서 경제부총리의 보고에 이어 한국판 뉴딜을 이끌 핵심 엔진인 10대 대표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 대표과제는 한국판 뉴딜을 뉴딜답게 만드는 시그니처 사업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제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 10대 대표과제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01조 원의 사업비와 1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미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입니다. 3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데이터 댐입니다.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거래 활용 기반을 구축해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큰 댐에 물을 저장해 다양하게 국민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5G 전국망 데이터를 고속도로로 구축하고 전 산업에 5G와 AI의 융합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디지털 지편전도 구축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총 18조 원의 투자와 3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5G의 보급률도 70%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춘천 데이터 센터 각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성주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대표 한성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대표님, 춘천 구봉산 바람 네. 어떻습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라 그런지 구봉산에도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한성주 대표님께서 계신 춘천의 데이터 센터 각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강원도 춘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서버실입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실 텐데요. 서버가 동작하는 소리입니다. 제게는 마치 심장 박동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데이터 센터 각은 수백 년 동안 8만 대장경을 보존하고 후대에 지식을 전달한 장경각에서 각이라는 이름을 따왔습니다. 지식을 후대까지 이으려 하신 선조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바람으로 습도까지 조절했던 지혜를 오늘에 맞게 해석해서 춘천 구봉산의 시원한 바람으로 서버 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글을 쓰고 물건도 사고 계실 텐데요. 이것은 지난 20년간의 네이버 이용자들의 일상의 기록과 다양한 정보가 모여있는 커다란 데이터 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데이터 양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네이버는 원래 계획보다 몇 년을 앞당겨 세종시에 제2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모여진 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데이터 댐의 가치가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모인 데이터는 네이버의 온라인 가게인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파시는 전국의 소상공인 분들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40여만 명의 소상공인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온라인에서 시간과 공간의 구애 없이 손쉽게 창업을 하게 되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지역의 동네 단골을 넘어서 전국 각지에서의 고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상권은 전국으로 확장되었고,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거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손님들의 연령별 인기 상품이나 지역별 구매 금액 같은 새롭고 가치 있는 데이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소상공인분들께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 도구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도구를 잘 쓰신 사업자분들의 매출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새로운 일자리까지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데이터 센터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의 데이터 센터가 기록과 저장에 충실했다면 미래의 데이터 센터는 똑똑한 데이터 센터, 즉 브레인 센터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지금 들어온 이 로봇은 네이버의 브레인리스 로봇 어라운드인데요. 지금까지 로봇은 복잡한 뇌가 로봇의 몸체 안에 있었지만 어라운드는 빠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명령을 하는 브레인 역할을 뒤에 보시는 서버가 대신하게 됩니다. 이 브레인리스 로봇 기술은 수십 대의 로봇을 동시에 정밀하게 제어하면서도 로봇을 더 작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일상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네이버는 또 서버를 시키고 나온 폐열도 버리지 않고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데이터 센터 내의 온실에서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온실에서 3차원 고정밀 매핑 로봇 M1X가 스스로 돌아다니며 실내 지도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잘 열심히 만들고 있죠. 그리고 고화질 잘 좋은데요. 잘 보이시죠? M1X가 더 많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쌓게 된다면 길 찾기가 어려운 지하상가나 복잡한 골목에서도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한 길 안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데이터의 가능성과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네이버이기에 데이터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가 AI 기술로 분석 가공한 다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공개하려 합니다. 이 데이터가 AI 연구와 여러 산업에 자유롭게 활용되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는 소상공인과 창작자를 위해 더 쉽고 편리한 플랫폼을 만들고 스타트업 투자와 온라인 창업,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네이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도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국민과 정부, 기업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디지털 강국은 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대통령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청와대 영빈관 다시 나와주세요. 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뉴딜의 두 번째는 지능형 AI 정부입니다.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 똑똑한 정부, 스마트한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블록체인, 모든 정부 청사 내에 5G 국가망 구축, 그리고 국회 도서관과 중앙도서관 내 자료들을 모두 디지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입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많은 걱정들이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의료 인프라 확대를 통해 감염병 위험은 낮추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편의는 높이겠습니다. 스마트 병원 18개를 구축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1000개소 설치, 그리고 주요 질환에 대한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조기에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은 저탄소, 지속 가능한 그린 경제로의 전환과 신산업과 녹색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입니다. 세 개의 대표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태양광과 친환경 소재를 도입하여 공공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합니다.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의 동참을 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전기 통신선의 공동 지중화도 실시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겠습니다. 둘째는 그린 에너지 사업입니다. 그린 에너지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국 최대 13개 권역의 해상 풍력 단지 개발을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주민 참여형 태양광 이익 공유 사업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6개의 수소 도시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표 과제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미래차 산업 육성과 노후 경유차 그리고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오염물질도 줄이고 미래 시장도 선점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를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 그리고 사업용 수소차에 대한 연료 보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총 20조 3천억 원이 투자되고 일자리 15만 1천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고양 모터 스튜디오로 출발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정의선입니다. 그린 뉴딜의 대표 기업으로서 현대그룹을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현대차 그룹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세 차종이 저희가 앞으로 선보일 미래 전기차입니다. 내년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도약을 위한 원년이 될 것입니다. 전기차만을 위한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차세대 전기차가 출시되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전기차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인 20분 내 충전이 가능하고 한 번 충전으로 450km 이상을 달릴 수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현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로 2025년까지 23차종 이상의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전기차를 100만 대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기록하여 전기차 부문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 삼성, LG, SK를 차례로 방문해서 배터리 신기술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3사가 한국 기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서로 잘 협력해 세계 시장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수소전기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현대의 수소전기차 넥소입니다. 작년에 전 세계 수소전기차 중에서 가장 많은 5,000대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트럭은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되는 수소전기 트럭입니다. 지난주 스위스로 선적되었고 2025년까지 총 1,600대를 유럽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국내 시장에서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판매를 확대하고 미국, 중국 등 해외 시장도 적극 개척하겠습니다. 연료전지 시스템은 수소전기의 심장으로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지난 20년간 저희가 140여 협력체들과 함께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3-4년 안에 수명을 2배 이상 늘리고 그리고 원가는 절반 이하로 낮춘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해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선박이나 열차, 도시명 항공기, 그리고 빌딩, 발전소 등 생활 모든 영역과 군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를 이용한 전기 생산은 미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이며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모형이 앞서 말씀드린 도시명 항공기인 Urban Air Mobility UAM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공중 이동 수단입니다. 2028년 상용화해서 하늘 위에 펼쳐지는 이동혁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저탄소, 나아가 제로 탄소 시대를 위해 전기차와 그리고 수소전기차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친환경 기술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및 중소 부품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또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주관하신 이 회의가 앞으로 더 좋은 정책으로 이어져서 한국 자동차 산업 도약을 뒷받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선 수석부회장님. 네, 친환경 미래차.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친환경 미래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 선도할 수 있겠죠? 예, 미래 친환경 사업은 현대차 그룹 생존과도 관련이 있고 국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디지털 그리고 그린 융합 과제입니다. 4개의 대표 과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스마트 그린 미래학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를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학교에 와이파이를 2022년까지 조기에 100% 구축하고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고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3,000개 이상의 학교에 스마트 그린 미래학교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 현장을 혁신하겠습니다.
네, 융합과제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지하 공간에 도로와 가상 공간의 도로와 지하 공간, 항만댐 등의 시설물과 쌍둥이처럼 닮은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영화에서 3D로 구현된 인물과 화상회의를 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을 공간과 시설물에도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사업입니다.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신산업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과 함께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마트 국토의 핵심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스마트 그린 산단입니다. 산업단지는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이 산업단지를 디지털에 기반을 둔 스마트 친환경 제조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제조업을 혁신하고 스마트 산단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10대 대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대 대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함께 제도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주요한 제도 혁신 과제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 한성숙 대표, 정의선 부회장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장과 어우러진 발표여서 그런지 한국판 뉴딜 정말 체감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한국판 뉴딜은 당, 정청, 그리고 민간이 하나 돼서 이뤄갈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그 희망의 길을 한국형 뉴딜이 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격으로도 수준 높은 수업, 재미있는 컨텐츠 기대해도 될까요? 낡은 건물을 줄여 에너지 낭비를 막고 탄소 제로 사회로 나아갑시다. 프리랜서들도 고용 안정화가 되어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름값이 부담인데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연료비 부담이 적어질 것 같은데요. 인도와 차도 사이에 숲이 생기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데이터댐을 만든다고 하니까 관련업계 종사자로서 기대가 됩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이동하시겠습니다.